이제 집에서 제가 식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거창하지 않습니다. 저 매일 똑같이 이거는 가지고 있어요. 이게 제 실제로 이거 옛날에 제 그 신지 중에서 암이 걸리신 분이 있어가지고 설명드리기 위해서 찍었던 건데, 보시면은 제일 중요한 거, 뭘 먹든 순서가 제일 중요해요. 저는 밖에서 먹든 안에서 먹든 어디서 먹든 뭘 먹든 이 순서는 지킵니다. 여기서 빠지는 것도 있어요. 가끔 딴 데 갔을 때나 아니면 제가 미처 몰라가지고 재료를 빼먹었을 때는 안 먹는 것도 있는데, 과일 먼저 먹고 야채 먹고 단백질 먹고 밥이나 고구마나 아니면 전분이 있는 거 먹는 거. 모르시는 분들은 거기 여기 하늘마을 식당의 식탁에 보면은 거기 써 있어요. 붙여 있어요. 그거 반드시 지키셔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까 인슐린 저항성 말씀드렸었는데, 혈당 스파크라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이 인슐린이나 아니면은 당뇨병 환자를 갖다가 하루에 일정한 시간에 이 혈당을 재는 거를 중요시 여겼는데, 요즘에는 그게 아니라 지속적인 혈당 모니터링을 해서 뭐를 먹었을 때 갑자기 혈당이 스파크가 이렇게 팍 튀는 때가 있어요. 그게 있는 게 가장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위험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왜 그게 되게 위험하냐면, 암이 제일 좋아하는 게 당이에요. 그러니까 암하고 아까 여쭤보셨는데, 암이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이 당분을 빨아먹고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 혈당 스파크가 있다든지 당이 너무 많이 빨리 섭취됐을 때 제일 좋아하는 건 암이고, 암이 빨리 커집니다. 이거는 뭐 제가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인정된 거기 때문에 혈당 스파크가 그래서 되게 무서운 거고요. 그래서 다른 모든 것보다 심지어 고기보다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혈당 스파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순서를 제가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과일을 뒤에 먹으면 원장 선생님께서 맨날 강조하시지만은 혈당 스파크 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먹어도, 야채만 먹어도 과일을 뒤에 먹으면은 혈당 스파크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더 중요해요. 이렇게 먹는 것도 중요한데 이걸 순서를 안 지키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렇게 먹어도 혈당 스파크 옵니다. 심지어 전에 제가 여기 있을 때 한 분 채식을 20년 동안 하신 분이 오셨었어요. 그분이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하니까 적혈군이 이렇게 다 동글동글했다 그러더라고요. 검사 받고 저랑 한 20분 정도 잡담했는데, 그분이 다 그걸 맞는데 몸이 너무 안 좋고 그 검사하는 거 개수 있잖아요. 그게 몇십 개가 안 좋더라고요. 채식을 했는데 20년 동안. 근데 그 이유가 이런 순서도 안 지키고, 야채 튀김 같은 거, 튀김 만두, 야채 만두 팔거든요. 그런 거 먹고, 그 다음에 뭐 야채로 만들지만은 찐 거가 아닌 튀긴 거나 구운 거를 되게 많이 드셨더라고요. 물론 순서도 안 지키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채식한다고 안심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요거 순서 괜히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하고요. 저는 이거 반드시 지키고, 여기 순서 써놨어요. 저는 처음에는 이 뒤에 제가 왜 이런 걸 먹어야 되는지는 따로 정리를 했는데, 과일류 건포도 무조건 처음에 드시고, 아침에는 사과 먹고, 오후에는 이렇게 포도 되게 좋은 거 많아요. 가능하면 껍질째 드세요. 사과도 껍질째 먹고, 여기서도 얘기하시죠. 항암 성분은 다 껍질에 있어요. 그래서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식단의 가장 어려운 메뉴가 히포숲이에요. 히포크라테스 숲은 유튜브에도 있고, 저는 맛있게 드시려면은 여기 있는 요리책, 유서영 원장님 요리책 있거든요. 그거 사셔가지고 잘 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강황 호박씨, 여기 보이시죠? 몇 끼 챙겨 먹습니다. 되게 힘들지만 이거는 안 빼먹어요. 이게 되게 치료제로서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먹고, 그 다음에 요거를 사실은 먼저 먹을 수 있을 땐 먼저 먹고, 여기서는 제가 요걸 뒤에 먹을 때가 있는데, 그 이유는 여기는 콩 두유를 갖다가 오후에 안 줘가지고 씨앗류를 여기다 타 먹기 때문에 나중에 먹긴 하는데, 가능하면 먼저 먹는 게 이제 위를 좀 보호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건 저의 느낌인데, 뭐 어쨌든 먼저 드시는 게 좋을 거는 같아요. 이건 한번 물어보시고, 뒤에 먹어야 된다 그러면 뒤에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생야채 반드시 먹습니다. 처음에는 장이 안 좋아서 그랬는데, 생야채는 파는 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배추가 됐든 뭐 아니면은 상추가 됐든 깻잎이 됐든 종류별로, 여기서 이제 좀 차이가 나죠. 매일매일 좀 다르게 드시면 좋고요. 대신 하루에 여러 가지를 드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가지수를 줄이는 게 배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너무 많은 가지수를 먹으면 배가 안 좋았어요, 항상. 그 다음에
양배추 브로콜리는 여기서는 매번 안 나오는데 저는 무조건 매번 먹습니다. 무조건 먹고, 단지 약간 요리하는 방법을 달리해서 먹긴 하는데 그래도 반드시 모든 끼니에 양배추 브로콜리는 하고, 당근도 매 끼니에 하고, 아스파라거스는 조금 비싸긴 한데 가능하면 먹습니다. 그래서 저 야채는 저렇게 하고, 요거 외에도 다른 야채들이 있으시면 드시는 게 좋아요. 그 가지가 여기에 제가 안 썼는데 가지도 많이 먹어요. 저는 가지도 요리해서 많이 먹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단백질 지방이, 이게 뒤에서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동물성을 안 먹기 때문에 단백질 지방을 섭취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 유서영 원장 선생님께서 매 강의마다 굉장히 강조하시는 게 씨앗류 4가지 뭐 얘기하시잖아요. 아마씨랑 치아씨랑 햄프씨 3가지 반드시 얘기하시는데, 그 다음에 뭐 이스트 블레이크까지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거는 뒤에 영양분 얘기를 드리면서, 그러니까 원장 선생님께서도 얘기해 주셨고, 저 나름대로도 유튜브나 아니면은 인터넷 서치하면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싱가포르 가면은 비건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먹는 전문적인 그 뭐라 그럴까, 마트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이게 다 있습니다. 햄프씨만 없는데 나머지는 다 있습니다. 그게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가 있고, 그래서 단백질은 저는 버섯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여러 가지를 집에 쟁여놔요. 그러니까 하나만 넣지 마시고, 표고버섯 뭐 이렇게 넣지 마시고 요리하려고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사놓으세요. 그래야지 견딥니다. 왜냐하면은 가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매일매일 똑같은 거 먹는 거 너무 힘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버섯은 일단은 웬만한 가지수, 못 보던 버섯도 일단은 다 모아놔요. 그러면 그 버섯에 따라서 식감이 다 달라지더라고요. 크기도 다 다르게 해서 버섯으로 요리하는 것 되게 추천드리고요. 호두도 되게 중요한데, 호두는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스트 플레이크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스트 플레이크가 맛을 다르게 하는 또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스트 플레이크 되게 좋아하고요. 밥은 뭐 여기서 누누이 들으셨겠지만 현미밥, 강황 섞어서 하셔도 되고, 콩, 병아리 콩이나 아니면 다른 콩 섞어서 밥에 드시는 거 되게 중요하고, 반드시 요만큼만 드세요. 요만큼, 조금만. 이거 많이 먹어서 저는 안 좋은 적도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제가 퍼먹을 때도 있지만 떠줄 때 이제 잘 모르니까 좀 많이 퍼줬는데 제가 꾸역꾸역 다 먹었어요. 그랬더니 며칠이 지나니까 체중이 쭉 늘더라고요. 지방도 쭉 늘고. 그러니까 탄수화물 먹는데 지방이 늘죠. 되게 이상한데 몸에 쓰지 않고 남는 것들이 지방으로 쌓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 몸을 관찰해서 느낀 건데, 밥 많이 먹으면 지방 쌓입니다. 그래서 밥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다 지키셔도 지방은 쌓입니다. 그리고 볶음국 저는 여기 되게 좋아요. 왜냐면은 밥만 먹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집에서 진짜로 밥만 먹어요. 국하고도 같이 안 먹어요. 김치하고도 같이 안 먹고. 그게 되는 게, 현미밥만 먹으면 진짜 힘든데 볶음국 섞으면은 밥만 먹는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1kg짜리 큰 거 그냥 무조건 사가고, 그거 떨어지면은 밥 못 먹을까봐 전전긍긍을 하는데, 그 볶음국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밥만 드세요. 다른 거 같이 섞어 드시는 게 별로 좋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밥만 드시는 게 좋고. 고구마는 제가 이제 그 대장암이었기 때문에 고구마는 꼭 먹습니다. 하루에 한 번 정도 먹어요. 근데 고구마는 제가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관찰을 해보다니까, 그전에는 저는 시장도 안 갔어요. 근데 요즘에는 모든 음식의 재료는 제가 삽니다. 시장을 가보니까 고구마가 한 3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란 고구마가 있고, 오렌지 고구마가 있고, 보라 고구마가 있어요. 보라색 고구마. 보라색 고구마가 약용으로 정말 좋대요. 근데 맛이 정말 끔찍해요. 그래가지고 보라색 고구마를 만 먹는 거 너무 끔찍해가지고 저는 3가지를 갖다가 섞어서 먹습니다. 오렌지나 노란색 일본 고구마가 제일 맛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기분 나쁠 때는 노란색 해서 당분 섭취하려고 이제 그거 먹고, 기분 좋고 좀 약을 먹어야겠다 생각될 땐 보라색 고구마 먹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식단을 하고 있고요. 보셨겠지만은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이 드시면 안 돼요. 많이 먹으면 되게 안 좋고, 그 다음에 김은 조미김 절대 드시지 마시고, 김밥 싸는 김이나 차라리 안 구운 김을 갖다 어떻게 구해가지고 들기름에 살짝 구워 드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먹는 게 되게 좋고, 그렇게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저는 김은 정말 많이 먹어요. 너무 좋아하고, 김을 많이 먹는 게 좋은 게, 요거 다음 장 넘기면은 요게 이제, 그러니까 요거는 나중에 자료는 드릴게요. 근데 이걸 보시면 왜 먹어야 되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섬유소, 대장 맨날 얘기하시잖아요. 그 원장 선생님께서.
이 섬유소로 채소랑 야채를 제가 보기에는 제가 먹는 게 70% 정도, 전체 먹는 거 70% 정도 양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먹어야지 이제 황금변이 나옵니다. 이거 안 먹으면은 나머지 아무리 잘해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드셔야 되고, 생야채를 먹거나 찐야채를 드세요. 구워 드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물론 정말 정 안 됐을 때 제가 여기 쓸까 말까 했는데 별미로 가끔 이제 양배추 스테이크 같은 걸 만들 수가 있어요. 재료를 잘 구하면 좀 힘들긴 한데 그건 굽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에 구워야 돼요. 건강에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정 못 견디시겠으면 가끔 드시면 좋은데, 그러니까 가능하면 찐야채로 드시는 게 좋고요. 생야채는. 상함 음식은 뭐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등등이라고 써놨는데, 무조건 먹는 게 저거 말씀드렸지만 양배추, 브로콜리 반드시 먹고요. 저는 대장암이라서 고구마 먹고, 아스파라가스 굉장히 좋고요. 히포스프는 반드시 먹고요. 이거는 폐에 안 좋게 나오시는 분 많을 거예요. 제가 폐가, 그러니까 4가지가 안 좋고 하나가 뭐였냐면, 안 좋은 게 6가지 남아있는 게 폐예요. 폐가 2개가 빨간색이었는데 1개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계속 하면서 1년 반이 지나니까 드디어 하나가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나머지 하나는 이제 또 계속 노력하면 없어지겠죠. 폐는 안 없어질 줄 알았는데 어쨌든 그 중에 하나가 아마 히포스프일 거예요. 운동도 있지만은. 그래서 히포스프는 반드시 드시고, 사과 껍질째 드시고, 바나나 저는 좋아해요. 바나나를 갖다가 뭐 샌드럽게 되게 해서 먹어도 좋고, 단 거 먹고 싶을 때는, 아니면은 약간 파란색일 때 드셔도 좋고, 어떻게 먹어도 바나나는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싸고, 포도는 껍질째 반드시 드시고요. 포도도 되게 좋더라고요. 암이 당분 좋아한다는데, 유 원장님 그 강의 들으셨으면 알겠지만은 포도를 껍질째 먹는 때 나오는 당은 암을 갖다가 잡아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포도는 되게 잘 드시는 게 좋아요. 당이라고 해서 피하시는 건 안 좋고, 단지 밥 먹고 포도 드시는 거는 암이 좋아할 거고 밥 먹기 전에 드시는 포도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혈당 스파크가 나면 아무리 좋은 당이라도 암이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밥 먹기 전에, 그러니까 모든 다른 야채보다도 먼저 반드시 이 과일, 포도를 먼저 드세요. 포도 씨앗은 뱉으셔도 되고 먹어도 되고, 그거는 근데 포도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건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씨 없는 거를 먹습니다. 게을러서. 저는 뭐 어쩔 수 없고. 그리고 싱가포르에 파는 건 답씨가 없더라고요. 이상하게. 거의 그냥 아무렇게나 집어도 대부분 씨가 없어요. 제가 항상 가는 과일 가게가 있거든요. 거기 매일매일 이제 과일을 갖다가 하는데, 일주일치 과일을 거기서 다 사요. 그러면은 제가 한 10만 원이면은 과일 정말 풍성하게 다 살 수 있는데, 가끔 한국산 배드 들어오고 그런데 한 군데 뚫으셔가지고 유기농 과일을 파는 데는 반드시 뚫으세요. 되게 많이 사셔야 돼요. 과일 저는 되게 많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어치 먹으니까 일주일에 그 정도는 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단백질이 되게 중요한데, 이거는 저희 와이프가, 제가 이렇게까지 많이 연구를 한 거는 저희 와이프가 저를 너무 괴롭혀가지고 고기를 갖다 먹으라고, 생선을 먹으라고 그렇게 괴롭혀요. 그러면서 되게 단백질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원장 선생님은 단백질이 충분히 먹는데 왜 자꾸 먹냐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그러면 뭐가 옳은가, 이게 고민이 되겠죠. 그리고 심지어 제가 아시는 암을 갖다가 20년간 간호하신 분들도 뭐 생선이나 문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한 다음에 그 얻은 결론은 그냥 여기대로 따라하자. 그 이유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강조하시는 게 필수 아미노산이에요. 필수 아미노산은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9가지가 있습니다.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은 인체에서 합성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은 반드시 밖에서 섭취해야 되는데, 가장 쉬운 게 고기예요. 고기 생선. 여기에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여기 나오는 모든 것보다 고기 생선이 더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섭취하기 되게 편해요. 그리고 제가 근력 운동을 해도 절대 안 느는 이유가, 고기 생선에는 그게 많은데 여기에는 별로 없어요. 여기 제가 써놓긴 했지만 이게 고기에 비하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는 되게 좋은 성분의 필수 아미노산이죠. 고기는 나쁜 성분도 같이 있지만 여기 있는 거는 괜찮은 성분들만 있는데, 맨날 이거 3개 얘기하시죠. 치아씨, 햄프씨, 아마씨. 여기 단백질 좋은 거 다 들어있어요. 근데 9가지 다 있는 건 아니고, 신기하게도 9가지가 다 있는 건 이스트 플레이크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이스트 플레이크는 꼭 먹습니다. 딴 거 안 먹어도. 이거는 근데 뭐 한 번에 먹으면은 5g에서 10g 정도 아마 이 9가지 먹을 수 있을 거예요. 한 숟가락 먹으면 5g 정도 될 것 같은데 부족해요. 하루에 필수 아미노산 전부 다 합쳐서 100g, 그러니까 60g에서 100g 정도 드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맞추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 4개를 먹으면 제 생각에는 최소 반은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 상태죠. 나머지를 먹는 게 콩 많이 먹잖아요. 무조건 콩 끼죠. 두부나 아니면은 뭐 밥에 콩이 들어가든지 그 다음에 두유 먹죠. 그러니까 부족할 리가 없어요. 사실은 단백질이. 그 다음에 저는 거기다 또 그 근육 운동도 하니까 좀 부족할 것 같아서 김 매일 먹어요. 저는 좋아해서 먹어요. 뭐 어찌됐든 좋으니까 김 먹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하나는 먹어요. 이것도 제가 그냥 맛으로 먹어요. 그러니까 꼭 먹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캐슈넛 진짜 맛있어요. 달아요. 그래서 이거 좋아하고요. 호두도 제가 좋아하는데 호두는 뒤에 보면 말씀드리겠지만 저것도 있어요. 그 필수 지방산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호두 먹고 아몬드도 가끔 맛있으니까 먹고. 그래서 이거를 다 먹으면은 제 판단에는 제가 근육을 유지한 걸 보면은 단백질 부족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밖에서 실패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 제가 추측을 해보면은 이걸 안 드시는 것 같아요. 요 4가지를. 요걸 4가지를 안 먹으면은 필수 아미노산이 다 섭취가 안 되면서 몸이 원할 거예요. 그러면 고기를 먹고 싶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앞에서 제 애들하고 같이 밥을 먹어요. 앞에서 고기 구워서 스테이크 먹어요. 그 다음에 치킨 배달해가지고 치킨 먹어요. 그래도 별로 안 먹고 싶어요. 치킨 먹으면 특히 저는 막 뭐라 그럴까 너무 혐오스러운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그 냄새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스테이크 먹을 때도 너무 느끼한 것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먹고 싶다가 아니라 싫다라는 느낌이 많아서 괴로운 그런 정도까지 돼요. 그 이유가 제가 그냥 제 추측하건데 이게 충분히 섭취가 되니까 몸이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9가지 아미노산을 전부 다 섭취하지 않으시면 고기를 먹게 될 수밖에 없어요. 고기를 먹게 되는 이유를 딴 데서 찾지 말고 뭐 이런 거 양배추, 브로콜리, 고구마 뭐 이런 거 먹는다고 채식이 완성되지 않아요. 단백질 이거 9가지 반드시 다 드셔야 되고요. 괜히 이거 중요하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 반드시 드셔야지만 비건식 성공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게 이거 없어도 고기 땡깁니다. 고기나 생선 엄청 땡길 거예요. 이게 필수 지방산 이거 되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오메가3, 오메가6 뭐 이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들으셨을 텐데 필수 지방산 오메가3의 원천은 생선입니다. 생선이 훨씬 많이 들어있어요. 여기는 고기가 훨씬 단백질 이거 고기에 많이 들었듯이 여기 필수 지방산은 생선에 비교도 할 수 없이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생선은 제가 끊게 된 게 뭐냐면은 양식된 생선의 사진을 봤어요. 동영상도 봤는데 완전히 무슨 그 항생제 덩어리예요. 항생제 넣고 그 다음에 몸이 다 망가졌는데 살아있어요. 무슨 좀비를 먹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끔찍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생선을 안 먹게 됐어요. 그러니까 좀비를 먹느니 차라리 그냥 이거 먹고 말겠다 그래서 생선 먹으면 연어 되게 애들이 좋아하는데 연어도 저는 그 너무 끔찍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안 먹고 근데 그럼 생선을 안 먹으면은 이거 없으면은 사실 근력 줄어들어요. 근이 완전히 망가지기 때문에 필수 지방산 반드시 드셔야 되고 이거 안 먹으면 생선이나 고기 반드시 땡기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먹는 게 제가 아까 호두 말씀드렸는데 호두 들어있어요. 물론 생선보다는 적지만 아보카도 들어있어요. 여기 아보카도는 사실 단백질도 들어있어요. 근데 아보카도가 그렇게 많이 들어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오메가3가 들어있어요. 근데 아보카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좋은 게 요 오메가3라고 해도 혈액을 묽게 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데 먹긴 먹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먹으면 저처럼 140대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 고지혈증 약들 먹을 때 이거 많이 드시면은 혈액이 너무 묽어져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인터넷 찾아봐도 나와요. 이건 많이 먹지 말라고 고지혈증 약 드시는 분들. 그러니까 요거는 지속적으로 약 없이 제가 이거 콜레스테롤 낮추고 혈액을 묽게 하는데 운동하고 요거랑 같이 하시면 좋습니다. 물론 여기에 또 치아씨 아맛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씨앗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을 거예요. 저는 여기 오면은 만약에 돈이 없다면 딴 건 다 안 사도 아마 씨앗류는 살 거예요. 근데 씨앗류는 사실 싱가포르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싱가포르 현지에서 많이 구하고요.
비건 그 마트에 가면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씨앗이 꼭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비건 식단을 하는 거, 채식을 하는 사람들한테 모두 공통적으로 부족한 영양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비건 음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그리고 마트에서도 팝니다. 이스트 플레이크 같은 경우도 거기서 되게 많이 사서 저는 많이 먹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실패를 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거 없으면은 굉장히 고기 땡길 거예요. 그 다음에 무기질하고 비타민인데, 저는 여기서 또 사는 게 멀티비타민이에요. 이거 제가 싱가포르에서 구하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멀티비타민 하면은 센트롬 해가지고 이렇게 비타민만 있는 거 많이 하는데, 무기질이 반드시 포함된 거 드세요. 이게 음식에 있어요. 물론 이 앞에 있는 음식 다 드시면 무기질이 있는데, 이게 미네랄이, 무기질이 부족해요. 그래서 미네랄 소금, 여기 있는 거 사서 드셔도 되고, 저는 여기 있는 거 계속 공수할 수가 없어가지고 현지에서도 사는데, 비건 음식 드시는 분들은 이거 중요한 거 다 하세요. 그래서 소금에 미네랄 든 거 반드시 같이 드시고요. 그 다음에 음식에 소량은 포함되는데 사실 치아CNFG 아마씨에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이게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단지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미네랄 소금을 빼면은 저는 부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네랄 소금은 어찌됐건 소금을 기왕 드신다면은 저라면 반드시 추천드리고, 멀티비타민 안 먹을 때도 저는 조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멀티비타민도 드시고, 저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먹으니까 지금 검사하는 거 있으시잖아요. 거기 무기질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정상으로 나와요. 처음에 다 나빴어요. 전부 다 나빴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한 6개월 이상 먹으니까 그건 다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오히려 쉬운 부분이고요. 비타민은 뭐 과일, 야채, 비타민 먹을 때가 많죠. 위에 거 먹으면 비타민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부족해요. 그래서 이스트 플레이크 또 나오죠. 이스트 플레이크 B12 맨날 선생님, 원장 선생님 얘기하시죠. 저거 되게 중요하고, 이게 또 항암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먹고, 그 다음에 비타민 C, 멀티비타민 정은 사실 저 말고도 뭐 저희 아버지도 굉장히 그 관심이 많으신데, 그 건강에 조금만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은 비타민 C 많이 먹어요. 심지어 어떤 유튜버는 분은 비타민 C로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누군지 아실 수도 있는데, 비타민 C는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과일로 부족해요. 그거는 저는 안 먹으면은 활력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하루 먹으면 아침에 드셔야지 저녁에 드시는 거 소용없고요. 아침에 반드시 먹어야 되고, 멀티비타민도 당연히 항상 드셔야 되고, 저는 그래서 비타민에는 다 파란 수치예요. 그러니까 파란 수치가 아니라 녹색 수치예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 없고요. 이게 흡수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그 멀티비타민 정은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여기서 파는 멀티비타민 정을 사고요. 그다음에 싱가포르에 제가 가는 이런 걸 전문적으로 파는 데가 있어요. 제가 이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 나는 거 싼 거 절대로 드시지 말라고 그러고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그 되게 비싸요. 거기는 여기보다 더 비싸요, 비타민이. 근데 거기 게 저는 더 좋아요, 사실은. 근데 2배 정도 되는데 가끔 어떨 때 먹냐면은, 그러니까 연초나 아니면 크리스마스 때 세일을 할 때 가가지고 1년치 사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질 좋은 비타민 C나 질 좋은 멀티비타민 정은 몸이 약간 느낌이 다를 정도로 좋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데 있으시면 하고, 없으시면 여기 거 사셔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싼 건 정말 비쌉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몇십만 원 들더라고요. 비타민만 해도 1년에. 여기 게 더 싸요. 그 다음에 건포도 김, 이게 이제 처음에 제가 3개월 정도 됐을 때 되게 고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먹다 보니까 고기에 많이 들은 게 철이에요. 철을 갖다가 되게 그 부족해지니까 갑자기 일어나는데 핑 돌고, 그 다음에 막 쓰러지려고 그럴 때도 있었고 막 그럴 때가 있었는데, 이거를 줄이려고 아침에 나오면은 건포도 항상 있잖아요. 건포도. 근데 왜 드시는지 잘 몰랐을 수도 있는데, 건포도에 철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포도를 건조한 거, 그런 것들에 되게 많고, 김에 철분 많아요. 저는 그 김도 되게 많이 먹어서 철분 이제는 부족하지 않아요, 항상. 그 다음에 미네랄 소금, 맨날 그 원장 선생님도 말씀하셨을 거예요. 핑 도는 분은 소금 가지고 다니면서 물에다 타가지고 먹으라고. 그거 되게 좋아요. 그래서 요 3가지 정도로 저는 극복을 했어요. 여기 왔을 때도 그때 막 핑핑 돌고 그랬는데, 아침에 건포도 많이 먹고, 그 다음에 김은 또 좀 싸가지고 와서 먹고, 그 다음에 미네랄 소금 같은 경우에 좀 많이 그 물에다 타가지고 항상 가지고 다니고, 그러니까 이게 극복이 되더라고요. 균열은
거의 제가 보기에 대부분 있으셨던 것 같아요. 한 2, 3개월 이 생활 하시면서 고기를 끊으신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스 사실 이거에 시작돼 가지고 이게 되게 됐는데 소스 되게 궁금하셨는데 제가 소스는 그렇게 오래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앞에 거는 그 필수적으로 해야 되니까 먹어야 되니까 의무감에서 하는 거고 근데 먹을 때 즐거워야 되잖아요. 맛있게. 그래서 소스를 갖다 제 나름대로 그냥 한 건데 저는 후추를 많이 써요. 맛없으면 후추 뿌려요. 그러니까 후추 되게 좋아요. 후추 항암에도 좋고 좋기 때문에. 그리고 미네랄 소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미네랄 많이 들어있죠. 그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지만 짜게 먹는 건 안 좋지만 소금 많이 먹어요. 그래서 조합을 만들어 봤어요. 저는 들기름도 좋아해요. 들기름 이제 그 변에 문제가 있으시면은 그 항상 드시는데 참기름 말고 들기름이 좋아요. 그래서 들기름하고 섞는데 이렇게 조합을 다르게 하면은 이 네 가지가 완전히 맛이 달라요. 그래서 소금, 후추, 소금, 들기름, 소금, 들기름, 후추 할 때 후추를 많이 넣으면은 또 완전히 맛이 다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실수해서 알아낸 건데 들기름에 소금에다가 제가 소금인 줄 알고 깜빡하고 이스트 플레이크를 부어버렸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되게 고소한 맛이 나요. 저는 참깨도 좋은데 참깨는 조금 구운 거잖아요. 그래서 좀 거슬려서 참깨도 여기서 쓸까 말까 고민했는데 참깨는 기본적으로 추천해드리지는 않고요. 그 대신에 저는 이스트 플레이크를 그냥 넣어가지고 많이 넣으면 맛 없어요. 많이 넣으면 아니고 조금만 넣어가지고 고소한 맛이나 이런 것들을 낼 때 이스트 플레이크 조금 넣으면 맛있어요. 물론 그냥 소금도 먹습니다. 그냥 소금도 가끔 먹고 그렇게 해서 이 네 가지만 돌려도 한 이틀은 다른 맛을 먹을 수 있어요. 완전히 맛이 달라요. 그리고 앞에 야채 찐 걸 갖다 여기다 찍어 먹으면 되게 맛있습니다. 찜기는 여기서 제가 특정 업체 거라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찜기는 좋은 걸 쓰세요. 맛이 완전히 다릅니다. 너무너무 달라요. 아니 여기 이따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그게 싼 거면 모르겠는데 비싼 거라서 광고하는 느낌이라서 제가 뭐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 맵고 달달한 거 여기 떡볶이 많이 하잖아요. 저는 떡볶이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제가 만들어 먹어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불행한 게 여기 살면은 현미떡을 먹을 텐데 현미떡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당근하고 이런 야채에다가 해서 끓여서 먹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기 보면은 메이플 시럽 나오죠. 그러니까 설탕 대신 메이플 시럽 넣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끓이는 이유는 끓여야지 이게 소스가 조합돼 가지고 같이 섞이더라고요. 그래서 고춧가루, 고추장, 간장, 메이플 시럽, 후추를 넣고 후추는 안 넣어도 되고요. 후추는 제가 좋아해서 넣는 건데 이거를 제가 그 양을 쓸까 하다가 양은 개인 기호에 따라 너무 달라요. 막 1대1 대 1대1로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매운 거 좋아하시면 고추장 많이 넣고 어떤 분들 짠맛 좋아하면 간장 많이 넣어가지고 알아서 하시면 좋은데 중요한 거는 저는 메이플 시럽도 조금 넣어요. 어느 정도. 왜냐면 이건 별미로 먹기 때문에 제가 메이플 시럽이나 단 걸 많이 먹는 것도 아니니까 별미로 먹을 때 맛있게 먹어야 돼요. 그래서 메이플 시럽 맛 날 때까지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나 비빔국수 이거는 가끔 땡겨요. 정말 많이 땡기는데 요거는 비건 초장을 만드는데 약간은 좀 초장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고추장하고 식초가 제일 키 포인트죠. 식초하고 설탕을 꼭 넣어야 되는데 설탕 대신 또 메이플 시럽 넣고요. 다진 마늘은 뭐 마늘 좋은 거 쓰시면 상관없고 참기름을 원래 넣어야 돼요. 근데 저는 들기름을 쓰고요. 들기름 써도 뭐 좀 맛이 다르긴 한데 괜찮았어요. 그 다음에 물로 농도 맞춰가지고 먹으면은 회 먹을 때 당근 먹잖아요. 그러니까 당근 찍어 먹는다, 오이 찍어 먹는다 이런 느낌으로 드시면은 회를 먹고 싶을 때 좀 괜찮고 회는 사실 저는 별로 안 먹고 싶었어요. 근데 비빔국수가 굉장히 먹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매콤한 거, 신 거 먹고 싶을 때 비빔국수는 메밀면 같은 거 하시면은 괜찮아요. 그래서 요거 비빔국수는 충분히 해서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근데 너무 매일 먹으시면 안 되고 요거는 이제 가끔 정말 스트레스 받을 때 드시면 좋고 근데 중국 음식 먹을 때 저는 이걸 많이 쓰는데 다른 거는 되게 소스가 힘든데 마파두부에서 두반장하고 굴소스를 뺀 거를 그 레시피를 그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찾아보시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간장, 된장, 고추장, 다진 마늘, 고춧가루, 메이플 시럽. 그러니까 설탕 대신 메이플 시럽하고 참기름 대신 들기름하고 청양고추 넣고 하면은 얼추 맛이 나요. 그러니까 물론 맛은 좀 덜해요. 맛은 덜한데 두반장이나 굴소스 같은 거 넣으면 안 되니까
그거 빼고 나머지로 어떻게 맛을 잘 해서 그 다음에 두부는 먹을 수 있잖아요. 두부 해가지고 하면은 얼추 중국 음식 매운 거 먹고 싶을 때 이걸로 저는 이제 대체를 하죠. 안 먹기는 좀 그러니까. 대신에 고기 대신에는 버섯 넣으면 괜찮아요. 버섯도 실험을 해보셔야 돼요. 자기가 맞는, 사람마다 좀 맛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버섯도 자기에 맞는 버섯 넣으시면은 충분히 이거 마파두부 맛 납니다. 그래서 요거는 괜찮았어요. 그리고 그 요령을 가르쳐 드리면은 저는 이거 말고도 많이 만드는데 그때그때 저는 레시피를 인터넷에서 찾아요. 찾을 때 키워드는 비건을 쳐요. 비건 소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요리 이름을 넣고 비건 소스를 하면은 대부분은 그 고기성 소스 그 재료를 갖다 뺀 것들이 좀 나와요. 그럼 그거 하고, 물론 한글보다는 영어로 된 데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한글로 찾으시면은 레시피에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설탕을 바꿔요. 설탕을 메이플 시럽으로 바꾸면은 대부분 요리가 똑같아져요. 여기서 그 소고기 불고기 양념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요리책을 제가 잘 안 보긴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아마 여기는 잘 나와 있을 거예요. 유서영 원장님 요리책에 나와 있긴 할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불고기 양념에서 그냥 메이플 시럽 같은 경우로 설탕을 바꾸고 그 다음에 참기름을 들기름으로 바꿔가지고 그대로 요리를 해버려요. 그러면은 비슷한 맛이 나요. 그래서 그거가 이제 되게 핵심이고, 너무 많이 근데 요리해 드시면 안 좋고요. 그 다음에 고기 대신에는 무조건 버섯 넣어요. 미역국에도 버섯 넣고, 그 다음에 뭐 불고기 대신에 이제 버섯을 좀 많이 넣고 하고, 양념 맛으로 저는 조금이지만 현미밥에다 비벼 먹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 것보다는 양념 맛으로 먹을 때는 대부분은 밥에다가 비벼 먹을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비벼 먹을 때가 많고요. 그리고 다 실패해가지고, 저도 실패 되게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정말 맛없다 그러면 후추 잔뜩 쳐가지고 먹어버려요. 후추를 제가 좋아하는 게 참 축복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후추 넣으면은 웬만하면 다 맛있어요. 그래서 후추 많이 먹고. 그렇게 이제 소스를 만듭니다. 이외에도 되게 시도해온 건 많아요. 요리도, 요게 이제 제가 이제 제일 성공한 게 이게 카레인데, 카레에다가 이거는 레시피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 비슷하게 해요. 고기만 안 넣고. 그 다음에 고기 식감 대신에 제가 요걸 한 2분 전에 브로콜리를 넣어요. 그러니까 딱 데쳐질 정도의 온도만 되는 거죠. 그럼 브로콜리를 먹을 때 약간 고기 같은 씹는 맛이 나요. 그리고 되게 시원한 맛이랄까? 되게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걸 하면은 애들이나 와이프나 다 뺏어 먹어가지고 조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일반 사람들도 좋아할 거는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브로콜리 2분 전에 넣는 게 좋고, 다른 요리할 때도 저는 브로콜리를 이런 식으로 사용해요. 그래서 마지막, 그러니까 한 20분 끓이면 브로콜리 완전히 망가지고요. 마지막에 요리 끝나기 전에 마지막 끓이기 전에 한 2분 정도 때 요거를 하면은 브로콜리가 고기 대신 식감, 그러니까 맛이라기보다는 씹는 맛, 이게 좀 되게 좋아요. 떡볶이는 아까 얘기했으니까, 떡볶이는 제가 이게 아까 현미떡이 안 돼가지고, 현미떡 먹는 것도 사실 뭐 밥을 안 먹어야죠, 현미떡 먹을 때. 근데 다를 때는 그 당근 가지 같은 거를 갖다가 데치는 그 시간만 잘 맞추면은 씹는 게 약간 떡 맛 비슷하게, 당근을 약간 푹 찌면은 그렇게 맛이 나더라고요. 맛이라기보다는 씹는 게 그런 느낌이 나서 좋았어요. 생선은 여기도 많이 나오죠. 생선찜 해가지고 이거 먹고 싶을 때가 있는데, 사실 생선을 먹고 싶다기보다는 양념 먹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와 버섯 등 해가지고, 요거는 제가 양념 여기다 써놓지는 않을게요. 이거는 뭐 레시피 저보다 더 잘하실 거예요. 이거 그냥 양념해서 드시면은 맛이 괜찮고요. 요거는 다 그 별미로 제가 먹는 거예요. 매일 먹으면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고기 대용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고기를 안 먹는 대신 양파랑 버섯을 많이 넣으면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양파랑 버섯을 잔뜩 넣고 하면은 고기를 안 먹어도 양파가 단맛이 나잖아요. 그리고 버섯이 약간 씹는 맛이 나요. 그러면은 고기를 먹는 느낌이 나요. 특히 불고기 양념 같은 거 하면은 불고기 별로 안 먹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뭐 매실액이라 이런 것들은 다 먹어도 되니까 많이 먹으면 안 좋지만, 그 다음에 메이플 시럽이나 이런 것들, 가공한 거를 먹으면 안 좋기 때문에 이걸 많이 드시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매실액이나 메이플 시럽도 가공을 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괜찮지만 너무 많이 드시는 건 안 좋고요. 배는 저희 그 장모님께서 많이 쓰시는 거라서, 이제 배는 그 불고기 양념에 배 조금 넣으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고, 그 다음에
그 가공식품 아까 그 비건 외식은 조금 이따 얘기 드릴 거고 외식 말고 이제 비건이 이제 되게 발달했어요 문화가. 그래서 싱가포르만 가도 아까 말씀드린 비건 마트에 가면은 치즈도 있어요. 심지어 치즈도 있고 요거 보여드릴 텐데 요게 크림이에요. 요거 비건이에요. 뭐냐면은 데어리가 없어요. 유제품 하나도 안 들어간 신기한 게 플랜트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게 그 식물성에다가 설탕 안 들어갔고 밀가루 안 쓰고 이런 식으로 만든 게 팔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 안 되고 정말 자기가 못 견디겠다 그러면은 한국에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비행기 탔는데 비행기에도 그 비건 버터를 주더라고요. 그 식물성 버터를 주니까 파는 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기준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지만은 비건이랑 그 일반 채식하고 다른 게 이거예요. 그 설탕 안 들어있어요. 설탕 성분 반드시 보셔야 돼요. 슈가인지 아니면은 다른 설탕들을 많이 넣었어요. 메이플 시럽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다른 설탕들도 있는데 슈가인지 반드시 이게 되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글루텐 프리, 밀가루 아닌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유제품 프리도 반드시 이게 치즈, 크림, 우유 들어간 거 다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계란 안 들어가야 되고 흰쌀 안 들어가고 흰소금 안 들어가고 이거 그냥 비건 마트에 가면 다 없는 게 당연한 걸로 여겨져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하고 그 다음에 튀김류 절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시면 안 되고 제 고기보다 더 나빠요. 그 다음에 볶은 음식이나 고기 그러니까 그 원장 선생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저는 절대로 맞다고 생각하는 게 프라이팬 버리라고 하시거든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유혹이 생겨요. 구운 게 맛있어요. 무조건 찐 거보다 구운 게 맛있고 뭘 해도 구우면 맛있어요. 심지어 뭐 김치라도 구우면은 올리브오일에 구우면 맛있어요. 그거 정말 별미예요. 전 아주 가끔 해 먹는데 그 김치도 해서 담가 먹어요. 밖에 사는 거는 안 좋아가지고. 근데 그거라도 구워 먹으면 정말 맛있는데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게 빵인데 이게 글루텐 프리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7가지 씨드, 저희 먹는 치아 씨드나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 있는 빵인데 싱가포르에서 파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방부제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 보관돼 있냐면은 냉장실에 보관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비건 빵을 구분하는 거는 저는 제일 크게 보는 게 냉장실에 안 들어있는 빵은 안 먹어요. 네, 그래서 정말 여기는 정식으로 비건을 하기 때문에 모든 빵은 다 냉장고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밖에도 이제는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식을 하는데 이제 그 재료 중에서 아까 비건 마트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치즈 다 팔아요. 체다 치즈도 팔고 그 다음에 뭐 그 모짜렐라 치즈도 팔고 피자 만들 수 있어요. 피자 똑같은 맛으로 진짜 피자 맛 나는 거 재료도 어느 회사 건지도 저도 아는데 가능하면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밖에서 먹는 것 중에서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게 이제 이거는 특정 업체 말씀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면서도 정식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까 말씀드린 뭐 치즈나 그런 건 다 가공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크리스피 프레시라는 그 음식점이 있어요. 코엑스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재료가 있는데 이거 한국 거예요. 한국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싱가포르 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가공한 게 없어요. 거의 다 센 걸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외식을 할 때 물어보셨는데 외식을 할 때 저희 기준은 그거예요. 이걸 가공한 것들로 비건을 만들었느냐? 그거는 안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가 들었는지 거기는 뭐 그렇다고 얘기는 하지만 설탕 넣은지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여기만은 재료를 갖다가 그 뭐지? 수경재배해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좀 업체를 설명하기는 좀 그렇지만 여기는 제가 좋아해서 항상 한국 오면 여기서 사가서 먹어요. 그래서 여기는 좋고 단지 이제 좀 나쁜 거는 섞여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골라 먹는 게 되게 힘든데 순서 지켜가지고 야채 골라서 먹고 그 순서 다 지켜서 먹습니다. 이걸 먹어도. 그래서 순서 다 지켜서 먹고 여기 맛있는 게 이제 여기 병아리 콩도 있죠. 여기서 좋다고 하는 음식은 다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보카도도 들어있죠. 그 다음에 버섯류도 있고 그 다음에 소스도 괜찮은 것 같아요. 설탕 안 들어있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즐겨 먹는 거고 이런 게 몇 개 있을 거예요. 근데 주의하실 거는 외식에서 그게 비건이 잘못 알려져 가지고 비건이라고 다 믿으시면 안 되고 반드시 재료를 확인하셔야 돼요. 잘못 하시는 게 어떤 데는 쌀로 만들었으면서 비건이라는 데 붙여 있는 데가 있어가지고 거긴 다시는 안 가고요.
그 다음에 그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은 빵을 주시는 데가 있는데 반드시 여쭤보셔야 될 게 글루텐 프리인지 물어보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되고, 그다음 계란을 비건인데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계란을 가끔 넣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거는 특히 그러니까 그거에 어떤 경우냐면은 요거는 이제 제가 비행기 탈 때 그때 너무 아파가지고 비즈니스석을 탔는데 비즈니스석에서는 제대로 나왔어요. 정말 비건식으로 다 나왔는데 좀 고급이죠. 근데 완전 비건이에요. 비행기 타기 24시간 전에 대한항공이든 아시아나든 거기서 메뉴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거기에 비건 메뉴가 있어요. 채식 말고 비건을 선택하시면은 주는데 비즈니스석에서는 제대로 나오는데 이코노미도 당연히 탔죠. 이코노미를 더 많이 타는데 이코노미 탈 때는 비건이라고 주는데 가끔 계란이 끼어 있을 때도 있어요. 걷어내고 드셔야 돼요. 그래서 대신에 그래도 먹을만 하죠. 다른 거 먹는 것보다는. 아니면은 차라리 비빔밥 시켜가지고 비빔밥을 먹네. 비빔밥은 또 쌀밥이에요. 그래가지고 못 먹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비건을 선택하셔가지고 여행을 다니실 때는 거의 모든 항공사 제가 타본 데는 출장 많이 다니는데 비건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란 빼고 드시면은 대부분 안전해요. 저가 좋아하는 거는 콩하고 토마토 해가지고 하는데 조금 찜찜한 건 단데 그게 설탕을 넣는지 안 넣는지를 잘 몰라서 그래도 뭐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먹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싱가포르에서 올 때는 밤 비행기인데 밤 비행기 때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아침에 밥을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간헐적 단식은 반드시 지키거든요. 비행기에서 얘기하실 때 아침에 달라 그러면 줘요. 그러니까 저녁에 드시지 마시고 대신 저는 6시나 7시 떨어지는데 아침에 먹으라 그러면 4시에 깨워서 먹이는데 차라리 그게 나아요. 그러니까 그 전날은 비행기 타기 때문에 12시 전에 점심을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간헐적 단식 어느 정도 지켜지기 때문에 그냥 새벽 4시나 5시에 먹기 때문에 그거는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거 빵도 글루텐 프리였어요. 그리고 이거 버터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다 버터랑 잼도 다 제대로 됐고 플랜트 베이스로 나와요. 이코노미도 버터 나올 때 대부분 식물성이에요. 플랜트 베이스. 근데 반드시 확인하세요. 거기에 써 있어요. 비건이면은 비건 이렇게 초록색 이파리처럼 나와가지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타실 때도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거의 다 모든 항공사에서 지원을 하고, 외식은 요거 말고 이제 다른 것도 있는데 몇 개 사진 찍은 거 너무 많아가지고 드리긴 그런데 제가 태국 갔을 때도 비건 음식점 있었고요. 싱가포르도 있었고 각 나라 찾아다니시면은 의외로 비건 파는 데 많이 있어요. 재료만 주의하시면은 외식 가능하시고 집에 계실 때 굳이 외식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서 외식은 그렇게 알려드렸습니다. 밖에 나가셨을 때 여행하실 때가 외식이 더 많이 걸리실 거예요. 그리고 안 되면은 제가 하는 방법 중에 팁은 양식당 가면은 저는 시저 샐러드 시켜가지고 다 걷어내고 야채만 먹어요. 소스도 걷어내고 닭고기 걷어내고 야채만 먹어요. 그것만 먹어도 괜찮고, 늘 가지고 들어가는 게 제가 뭐냐면은 밥을 가지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현미밥을 여행 가는데 어떻게 먹어요? 출장 저 많이 가는데. 그래가지고 여기 3단계 많이 사시잖아요. 그러면은 세 번째 거가 밥 대신 좋아요. 그래서 세 번째 거를 반드시 가지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 다 밥 먹을 때 저는 그거 풀어가지고 물에다가 그냥 먹으면은 충분히 밥 되세요. 그래가지고 출장 갈 때 1, 2단계는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 상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애매한데 3단계는 저는 반드시 가지고 다닙니다. 밥 대신에 현미밥 대신에 현미밥 못 먹을 때 제일 좋아요. 그거는 팁으로 저는 그래서 지킬 수 있었던 것도 많아요. 밖에서 배고플 때 그거 하나 먹으면 배 진짜 든든해요. 그다음에 이게 마지막인데 물 1.5에서 2리터 섭취하라고 배우셨죠? 이거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이거 안 먹으면은 정말 피곤합니다. 제가 한두 번 비행기 타는 데 때문에 못 먹은 적이 있었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식후 2시간. 이거 안 지키시는 분 많은데 여기서든 밖에 나가서든 그러니까 아침 먹고 9시부터 11시까지는 드시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점심 먹고 2시부터 4시까지는 드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약 먹느라고 조금 먹는 건 괜찮고요. 그걸 말하는 건 아니고 보통 여기서 400, 500cc 아니면 한 컵 이상 마시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를 드시지 말라는 거고, 목이 말라도 참으세요. 왜냐하면 위에 소화 능력이 달라져요. 처음에는 저는 되게 거북했고 여기 처음 오시는 분들은 여기 음식 먹고 되게 부대낀다 그러시는데 이거를 좀 지키시면은 부대끼는 게 덜해요. 한 달, 2달만 지나도 확실히 소화하는 능력이 달라져요. 위산을 특히 희석시키기 때문에 물을 마시면은 되게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이거는 지키시고요. 가능하면이 아니라 꼭 지키세요. 그냥. 그다음에 저녁 늦게 먹는 거는 얘기를 드렸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것도 반드시 지켜요. 저는 아침 기상 직후에 따뜻한 물 써주세요. 찬 거 먹으면은 위가 놀래요. 그래가지고 별로 안 좋은데 따뜻한 물을 450cc 하면은 나중에 소화할 때도 좋고 위가 한번 이렇게 참 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 느낌인지 몰라도. 그래서 450cc 따뜻한 물 먹는 게 저는 되게 좋았습니다. 그거까지 했고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일찍 끝내려고 그랬더니 진짜 오래 걸리네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다시 한번 반복하면은 처음에 주기적인 검사, 주기적인 검사에는 체중 측정이나 체지방 측정 아니면 체근력 근골격량 측정 이것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측정을 해야지만 내가 고쳐갈 수가 있어요. 제가 한 달 동안 잘못해놓고 나중에 완전히 망가진 다음에 다시 고치려고 그러면은 안 고쳐져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런 것들을 갖다가 지키면서 지켜도 망가져요. 그러니까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체크해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취침 충분히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노력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 건강, 스트레스 남한테 알리셔야 돼요. 내가 꼭 안고 남이 모르면은 계속 남이 스트레스 줍니다. 남도 알고 남한테 투정도 부리고 하셔야 돼요. 긍정적인 마음가짐도 하시고, 운동, 아침 체조, 유산소, 근력 운동 하시고, 말씀드렸지만은 아침 체조, 유산소 운동은 저는 매일 해요. 매일 하는데 이건 만보 걷기 유산소 운동 꼭 하고 5,000보로 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단 그 이상을 하셔야 되고, 근육 운동은 일주일에 2-3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아침 체조할 때 스쿼트랑 이렇게 다리 올리는 거 그거는 꼭 하시고요. 그거까지는 매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건강한 식당에서는 1차로 제일 피하시는 거는 고기 어쩌다 먹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해로운 음식부터 피하시고, 고기도 중요하지만 필수 영양소 섭취를 해야 고기에 안 땡깁니다. 반드시 씨앗류 드시던가 이스트 플레이크 드시던가 뭐 그것도 다 싫다 그러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영양소를 섭취하세요. 필수 아미노산하고 필수 지방산 안 드시면 반드시 고기나 생선 먹게 돼 있습니다. 그건 몸이 땡겨요. 그러니까 그거 반드시 하시고, 비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채식 플러스 알파다. 설탕, 글루틴 이런 것들 다 체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물, 제일 중요한 거, 혈액 맞게 하는 데는 물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노폐물 배출 때문에도 물 다 지키고 물 잘 못 드시면 정말 나빠져요.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